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신은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올 때 첫발 딛는 순간 악 소리 날 정도로 아픈 적이 없으셨던가요? 족저근막염이라는 대표적인 그 병의 증상인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첫발이 아프시고 또는 사무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갈 때거나 좀 움직이려고 할 때 한 번씩 아프고, 또 신기한 게 조금만 걸으면 또 금방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아파요.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 아마 주변에 보시면은 마라톤,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뛰시는 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족저근막염이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거나 많이 뛰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병인데요. 지금부터 이 병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왜 생기는지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발바닥이 아플 때는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병적인 통증,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팠다 안 아팠다 또는 저절로 사라,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족저근막염은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팠던 통증이 일주일, 한 달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증상을 없애는 건 사실 쉽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될 만큼 족저근막염의 핵심 스트레칭 그리고 재발을 막는 핵심 원리까지 10분 안에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족저근막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족저근막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성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교과서에 보시면 젊은 영업사원들한테 주로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발 모형인데요. 발바닥에는 여기 뒤꿈치부터 5개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손바닥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족저근막이라고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조직인데요. 이게 오랫동안 서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근막의 끝에 이 뒤꿈치 종골이 붙어 있는 이 부위가 살짝 미세하게 파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열이 만약에 심하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겠죠. 이 부분은 미세하게 파열이 있기 때문에 걸을 수는 있는데 아픈 통증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오랫동안 서 있거나 또는 뛰거나 하는 과도한 활동성과 연관성이 있고, 또 하나 이 병이 양쪽으로 생기거나 조금 젊은 나이에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통풍 같은 그런 염증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원장님, 그럼 아침에 첫 발 디딜 때 유독 더 아픈 이유는 뭐예요? 네, 우리 발을 잘 보시게 되면 발가락 끝에가 약간 구부러져 있게 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거나 사무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약간 이게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족저근막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미세하게 파열이 일어나면서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족저근막염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스트레칭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또는 사무실에서 이동하기 전에 발가락을 이런 식으로 당겨서 근막을 조금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는 게 좋고, 그래야지만 족저근막이 추가로 파열이 돼 생기는 염증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족저근막염에 대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한 스트레칭은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바로 내려오지 마시고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가락들을 전부 잡고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서 뒤꿈치는 이렇게 밀어주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바닥 쪽 이렇게 만져보시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막이 하나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족저근막이고요. 뒤쪽에 있는 여기는 아킬레스건이 되겠습니다. 이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을 둘 다 스트레칭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부터 5번째 발가락 전부 지그시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반대편 팔로 발바닥 쪽을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족저근막이 타이트하지만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고, 반대로 아킬레스건도 이렇게 눌러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하시는 겁니다. 발바닥 스트레칭이 끝나면 이런 벽 같은 걸 붙잡고 뒤꿈치를 뒤로 뺀 상태에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종아리가 당겨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앉아서 하는 방법은 양쪽 무릎을 잡으신 다음에 침대에 걸쳐 앉으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그시 무릎을 눌러줍니다.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운동은 발코어 운동. 발바닥에 있는 발가락들을 움직이게 또는 오므렸다 펴졌다 하는 내재근들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발코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위에서 누르는 힘이 크면 클수록 족저근막이 그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미세하게 파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내재근들의 힘이 좋으면 아무래도 족저근막에 대한 걸리는 부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닥에 이런 수건 하나 까신 다음에요, 발가락들로 이렇게 모아주는 연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시면 발가락들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발가락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 발바닥 쪽에 걸리는 부하가 줄어들어서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했는데 통증이 안 나아질 때는 어떤 치료법이 있어요? 족저근막염 이름에서 보다시피 염증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염제를 좀 복용하시는 게 통증 조절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스트레칭만으로만 해결이 안 되면 족욕 같은 거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만성화된 염증 같은 거는 혈류 개선이 되는 순간 좀 많이 사라질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족저근막이나 아킬레스 건 같은 조직들은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분해를 해봤을 때 끝에가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재생 자체가 잘 안 되는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우리가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는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것도 하고, 주사를 이용해서 프롤로 세라피라고 해서 증식을 유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내재적으로는 우리가 혈액순환을 좀 개선시키는 것 자체가 재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물리치료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핫팩 같은 표층열 치료, 심층열 치료가 기본이 되고, 또 하나 최근에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라고 해가지고 안에 성장인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재생을 유도해 보기도 합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족저근막 자체가 정말로 두꺼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들어가서 족저근막을 약간 갈아내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 들어온 분들한테 족저근막이면 꼭 3가지를 기억하시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첫발 딛기 전에 스트레칭하기, 두 번째는 주무시기 전에 또는 일어나서 족욕하는 습관, 세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구두 신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운동화 신고 싶은 분들한테는 조금 덜 생깁니다. 뒤꿈치에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을 때 뒤꿈치에 가야 되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미세 파열이 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집에서도 슬리퍼를 신거나 또는 두꺼운 수면 양말 같은 거 신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아마 족저근막염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집에서 알아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왜냐면 경험적으로 슬리퍼 신는 것이 통증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저는 꼭 3가지, 스트레칭하는 습관, 족욕, 슬리퍼 신기,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3가지를 했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그때 병원에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정형외과 또는 정형외과 관련이 없는 운동 관련된 좋은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신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